의료 파업, 네네.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오늘 뭐 서울대 한 뭐 절반 정도 지금 네. 보도 나온 건 뭐 절반 정도의 교수들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안 한다, 거부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내일은 의협의 개원이들이 네.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안 풀리네요. 이거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시작 이 발단 자체가 네.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극히 아마 적을 거예요. 그건 일부 의사들 또 일부 어떤 기득권 시장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할 거고 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정책의 목표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있었다는 얘기죠. 2,000명 증원은 사실 갑자기 이렇게 늘리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반대하는 쪽에 있으면 반대 목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죠.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연구 데이터들도 다 제각각이고 근거 자료 제시한 것도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그 2,000명이 과연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건지 네. 정말 저쪽 누구의 암시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고정해서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300명, 400명 증원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 당시에 보건사회연구원에 데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 통계였습니다. 2017년 통계를 바탕으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한 4,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통계를 계속 인용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의료 제도가, 의료 이 환경 자체가 네. 현재하고 똑같다 그러면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의료 기술 발달에 의해서 원격 의료나 여러 가지 이 집합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네. 사실 의사 수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시대 상황을 보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정부가 정책 수행을 했다. 또 한 가지는 밀어붙이기를 했다. 무슨 전격 군사 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기 하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의사단체는 저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지금 들어간 비용이 네. 사실은 쓸데없는 비용 들어간 게 한 1조에 가깝죠. 1조요? 네.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을 1,000억을 이미 했고요. 그건 뭐 당직 의사 구하기 뭐 하는 명목으로 은퇴 의사 다시 재고용하는 문제에서 1,000억을 배정을 해서 건보공단에 지금 넘어가 있고요. 1,800억씩 수가 인상분을 또 반영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 지금 6월 달까지 한 1조 가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어떤 의료 대란을 만들므로 해서 정책 수행 과정에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의료 파업은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의사들도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함께 합니다. 저 세계적으로. 네. 제가 10년 전에 세계의사회 갔을 때도 의사들의 자결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의사들이 윤리적으로 파업하면 안 되지만 어떤 고용주와 고용 관계에서 노동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파업 권한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게 되게 뭐 전 세계적 흐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책의 부당성이나 그 정책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는 파업은 어떤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대신에 응급, 그다음 중증 의료, 그다음 응급 수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중환자실도 반드시 돌아가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의사들의 되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네. 파업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성세대 의사들은 자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어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여파에 대해서 네.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젊은 의사들, 그다음 전공의들, 학생들, 의대 학생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전공의 행정 처분을 취하를 안 해주고 유예를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 네. 이제 교수들이, 네. 의사들이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행정 처분을 진행을 했으면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아예 취소해야 되는. 취소를 해줄 건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걸어주고 복귀하라 그래야 되는데 복귀를 해도 유예하는 거지 처분 취소가 아니라 그러면 네.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튀어나간 전공의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개 필수 의료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용이나 어떤 앞으로 또 수가가 높아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의료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응급의학이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이런 필수 의료 중에 힘든 과를 전공하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은 돈 버는 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붕괴를 좀 앞당겼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 얘기는 아니 이거 아예 취소해 버리면은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네, 할 수는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 부정이 되니까 좀 네.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 네. 그 대상이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돼야 행정부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지. 네. 위기 상황을 계속 끌어가면서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건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행정부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진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지고 이렇게 파국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른바 이제 2,000명 네. 증원 문제 이거를 정부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네. 밀어붙이게 하면서 이게 점점 커졌어요.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묻지마식의 어떤 의대 증원이잖아요. 여기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인데 지금 5,000명으로 갑자기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뭐 결국에는 1,500명 선으로 이제 갔지만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마치 2,000명 하루에 했었죠. 그렇죠. 예,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너 살 좀 쪄야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5끼를 먹으라 그러면 위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더 안 좋아지죠. 그렇죠. 건강이. 그리고 지금 뭐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고 숙련된 우리나라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러면 애를 많이 낳아라. 이래서 애를 둘셋씩 낳아라. 설령 낳는다 한들 그 사람들이 건설 현장으로 가냐고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 부분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네. 그 만약에 저기 의대 증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겠냐고요.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느니 서울에 있는 101번째 피부과를 개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지방 인력이라든지 예. 필수 의료가 사람이 부족한지 맨날 소송당하고 힘든데 돈도 못 벌고 이런 현실을 좀 인식을 하고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묻지마식의 어떤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뭐 행정 처분하겠어 또는 처벌하겠어 이렇게 무조건 이제 강압적으로 나간 것들이 이런 문제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윽박지른 이런 모습들 왜 2,000명이냐 2,000이란 숫자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냐 이번에 석유 대박의 꿈을 얘기했던 윤석열 20%? 대통령 그것도 20%인데. 20%고 네. 그다음에 이 경제비 효과 네. 정말 있는 게 맞으면은 2,200조라고 또 거기 또 2,000이 들어가서 이자를 또 좋아하시네. 2,000이 계속 조금 나오는 이상하죠. 거지. 그 국민의힘이 2번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계속 그 2천을 2,000이 계속 나오는 2,000이 이유 계속 나오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비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의사들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염려하고 있고 여론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 파업하면 이거 안 된다. 그렇죠. 환자들 예. 걱정된다. 이런 여론은 또 높아요, 사실.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또 정부가 여론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거 해결하는 방안을 내놔야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역할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의사 생활을 지금 한 35년 이상 하잖아요. 네. 처음에 의학 분업 파업 때도 제가 의사로서 봉지 네, 네. 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 파업, 하루 파업은 제가 의협 집행부로서 진행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전공의들 그 나갔던 또 파업이 한번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네. 하루 파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 해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타협 의지가 있고 타협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처음에 실정한 부분이 대한의사협회라는 사단 법인이 원래 정부의 대화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네. 대학 교수 따로, 의학회 따로, 전공의 따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공통 출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만족을 해서 어디가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사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한의사협회라는 게 개원이 단체라고 폄하하지만 실제로는 종주 단체입니다. 모든 의사 단체를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가 좀 제대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의협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 자체가 강성이죠. 네. 강성이라는 거는 투쟁에만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쟁으로 될 일이 아니라 타협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네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가 나서야 된다. 국회가 보건복지 중심으로 특위 구성해서 적극적 개입을 해서 청문 과정도 거치고 필요하면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을 하면서 서로의 불만을 없애야 네. 이 부분이 타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국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정리를 하고 이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